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성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투표들 하고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강의 개강일이 오늘로 잡혀서 혹시 수업을 하러 가면 본가에 가서 투표하고 못 올라오시는 분이 계실까 염려가 돼서 학원에 혹시 못 올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문의를 했었어요. 학원에서 수험생들은 다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럼 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 없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요, 제가 1교시 OT를 할 거예요. 동차반 분들은 이 강의가 뭔지, 내가 이 동차반 이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1교시 OT를 하고요. 2교시는 전체 개관을 할 겁니다. 행정소송법과 취소소송법의 전체 개관을 하고 3교시 때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그렇게 수업을 마칠 거고요. 자료는 5종 나갔습니다. 1교시 첫날이라서 제가 강의 자료가 많이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정도로 많이 안 나가니까 쫄지 마세요. 자, 먼저 OT를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한번 펴보세요. 강의 계획서 보면 제목에 확 이렇게 돼 있죠. 확 이거 말고 여기 확은 확정된 강의 계획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강의 계획서 확 이거 없으면은 그 예전 강의 계획서 버전이니까 폐기하시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짧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윤성봉이라고 합니다. 노무사 합격을 하고 개업을 해서 노무사 일을 하다가 로스쿨을 가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서초동에 법률사무소 휴먼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 관련 민사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합격한 선배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한 4-5명 제가 강의 마치고 만나서 같이 놀기로 했어요. 내년,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는 지금 노무사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강의만 하고 있고 행정쟁송법 한 과목을 하고 있고 2018년 10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략 지금 한 7년 가까이 됐네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뭐 이제 이건 저를 조금 더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 맞아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략 합격생의 한 55% 정도가 재수강생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한 55% 이상 평균적으로. 그리고 작년 32회, 33회 수석, 차석 전부 재수강생이었고 그리고 고득점자들 대다수가 우리 수강생입니다. 32회 때는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한 1등에서 100등까지 거의 다 우리 수강생으로 채워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동차반은 2020년 6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21, 22, 23, 한 5년 차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동차반을 강의를 하면서 나름 이제 노하우도 좀 쌓이고 대략의 그 통계들이 쌓였는데 제가 동차반 강의를 하면서 동차반 수강하고 합격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30회 때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과목은 동차반만 수강을 했고 행정은 동차반 수강을 하고 연기 1기까지 같이 수강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매우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고 그리고 기업에서 인사관리 업무도 해봤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차반 수강하고 그동안 제가 이제 만났던 우리 수강생 중에 가장 높은 점수는 64점.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61점대, 60점 이상 몇 명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제시하겠지만 55점 이상을 제시를 합니다. 목표로. 제가 55점 이상 받는 분들 밥 사주거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32회 때
최근 거만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면 32회 때 저에게 15명 이상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은 8명 정도였었고 33회는 10명 정도 연락 왔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은 8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한 15, 8명인데 올해는 제가 예상컨대 15명 넘어갈 것 같아요. 작년보다 동차반 수강생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온천반 훨씬 더 많이 듣고 그래서 15분 이상은 한 20명 정도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웅장해지지 않나요? 네, 이런 수치를 제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메일 그리고 여기 카페 주소 있죠. 카페에 가입하시면 편하게 여러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업 제가 확인하고 등업을 하니까 카페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일정 화요일 네. 지금 3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0회인데 보강을 1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월 5일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 12일 화요일이죠. 같은 시간대에 일단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매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강 전 입문 특강을 반드시 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거고 수강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강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수업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혹시 오늘 입문 특강을 못 듣고 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꼭 듣고 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시간은 6시 반에 시작해서 제가 10시에 마치는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10시에 마치지만 특단의 사정 예를 들면 5분만 더 하면은 이 진도를 마칠 수 있는 이럴 때는 제가 조금 더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멀리 가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시간은 가급적 지킬 건데 거의 그리고 다 준수를 합니다. 혹시 뭐 한 10분 정도 초과할 수도 있다. 그건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작년까지는 제가 서브노트로 했는데 뭐 좀 더 얇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책값을 아끼자라는 취지로 서브노트를 했는데 올해는 이 책을 하겠습니다. 강의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들고 혹시 준비해 오신 분은 수업 들을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 책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책으로 바꿨나요? 갑자기 올해부터 좀 더 잘해 보려고요.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강의 목표. 자, 동차반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제가 아는 얼굴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연기를 수강하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연기 1기까지도 수강을 했는데 나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할 거예요. 구성들이. 자, 동차반이 만들어진 지는 꽤 돼요. 만들어진 지 꽤 되고 저도 5년 차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동차반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른바 이제 메이저 강사들은 거의 동차반 강의를 잘 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우리 학원에 그 노동법의 김기범 강사랑 인사관리 이혜성 강사 정도가 메이저 강사가 동차반 강의를 했고 다른 강사들은 대체로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동차반 강의를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에이 무슨 1차 합격하고 그 짧은 기간에 글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과연 동차반 강의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그 김기범 강사가 저에게 강력히 꼭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권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5년 차 정도 되니까 동차반은 반드시 필요한 강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봐서. 자, 여러분도 아마 연기 1차 시험을 끝내고 고민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제일 쉬운 선택은 그냥 논다. 그냥 놀지 뭐. 내년부터 뭐 이제 열심히 하고 내년 시험 볼게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실컷 놀아. 개소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좀 놀면 안 돼요. 고소고발하지 마세요. 놀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노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절대 노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정규 과정이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연기부터 3기까지 열심히 들어볼래. 좋은 선택이죠. 근데 제가 볼 땐 현실성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선택이다. 그러면 연기 1기, 2기 정도를 들어볼까? 뭐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매우 힘들죠, 그것도. 연기 1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이제 동차반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차반, 여러분들이 동차반에 오셔서 좋은 점은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목표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올해 지금부터 연기부터 천천히 들어서 내년 시험 볼래. 자, 공부 될까요? 나는 학문을 사랑해. 나 연기 들으면서 정말 깊게 고민할래. 공부 안 돼요. 근데 동사반 듣고 이번에 무조건 나는 시험을 보겠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과 동기부여가 그냥 연기를 쭉 듣고 그냥 내년 시험 볼래 내지는 그냥 나 잠깐 갔다 올래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와 긴장감 조성 측면에서는 동사반 수강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경험은 무시할 수 없어요. 매우 큰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험 날짜를 딱 찍어 놓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 가서 합격할 것처럼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험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이거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요. 요겁니다. 자, 1회독이 법학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법학에서는 1회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완벽하게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처음에 볼 때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뒤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 끝까지 보고 나면 이해도 되고 체계도 잡히고 다시 공부할 때 속도도 붙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1회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회독이 강제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제 강의를 잘 안 보는데 제가 OT 강의는 보고 와요. 작년 이맘때쯤에 하루 차이예요. 이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동차반을 듣고 현재 2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2기 6회 7회 전부 다 최고 답한 한 친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OT 때 했더라고요. 작년 OT 때 여러분 동차반 1회독이라는 게 얼마나 큰 효능감이 있냐면 물론 연기 1기, 2기, 3기를 다 듣고 또 들으면 더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연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차반을 통해서 1회독을 하고 다시 연기 1기, 2기, 3기를 따라갈 때 얼마나 큰 효능감이 있냐면 1회독을 빨리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답안 작성법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효능감이 있다. 실제로 동차반 수강했던 친구 중에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이 밥 먹었던 친구예요. 59.9인가 받고 6회 7회 전부 다 최고 답안 찍었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작년 33회 수석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나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그 다음에 수석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애는 59.9를 받고 저랑 같이 서초동에서 밥을 먹었고. 예. 그래서 매우 탁월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가장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절반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거예요.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차반 제가 제시하는 목표, 방법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자, 정규 과정이 제가 아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죠. 요게 기초이론, 기본이론. 요거는 지금 현재 12회.
이거는 저는 이제 기초 사례 위주로 하고, 요게 11회. 이거는 진도별 모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요게 9회. 이게 실전 모고. 이게 6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이렇게 쭉 한번 커리를 타고 합격을 하거나 떨어진 다음에 다시 연기부터 3기까지. 행정은 대체로 다시 반복을 해. 너무 어려우니까.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겠죠. 우리 동차반은 일단 대략 0기 플러스 1기 플러스 알파예요. 그리고 10회 플러스 1회 보강까지 하면 뭐 10회에서 11회 이렇게 돼요. 자,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론만 익히는 과정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사례만 익힐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걸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10회 내지 11회 동안. 되나요?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잖아. 저는 데이터 없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고로. 그러면 이제 우리 동차반의 목표가 뭐여야 하느냐?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동차반에 들어오셨나요?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할 것 같은. 제가 이게 합격만 쓰기에는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나는 합격할 생각 없어. 이런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하는 건 합격할 것 같은 그런 점수를 획득하는 게 우리의 목표. 근데 합격할 것 같은 점수를 받으려면 합격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점수는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몇 점을 받겠는지 한번 목표를, 구체적 목표를 세워보세요. 제가 제시하는 거는 55점 이상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올해 20명 이상 나온다니까. 그리고 제가 올해도 걸게요. 이게 매력적이지 않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걸어도 너랑은 밥 먹기 싫어.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고, 제가 이거 처음에 우연히 던졌어요. 동차반을 처음에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 김기공 강사랑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한번 해봐. 55점 이상 받고 오는 사람 있는지 한번 해봐. 밥 사줄게 했는데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됐습니다. 내년 연기 경조 선택 과목 마무리할 때쯤, 마칠 때쯤 금요일 또는 토요일 교대역 근처에서 밥을 제가 사드립니다. 합격 55점 이상 하면 인증하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모아서 같이 밥을 먹겠습니다. 혹시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 분은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 할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됩니다. 55점 이상이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깝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54점, 53점. 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50점 이상만 받아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이렇게 우리 잡고 간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합격할 것 같은 점수 받는 거. 그러면 이 합격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자세 또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오늘부터 55점 이상 받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그러면 그 방법 혹은 자세. 방법 혹은 뭐 자세 이렇게 해볼까요? 자,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첫 번째, 합격하겠다라는 자세를 갖자. 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거를 가지자. 자세를 갖자. 제가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동차반 뭐 대충 하지 절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다 하고 가세요. 왜? 합격해야 되니까. 알겠죠? 매년 그래요. 매년 마지막까지, 특히 앞쪽에 앉으신 분들 특히 많이 그랬는데 마치고 질문하고 가고
매년 그랬던 합격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올림픽 정신 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 말 자체가 이상해. 여러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수험가에 와서 나는 이번에 1차 합격했는데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참가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올림픽 정신은 금메달 정신이거든. 그래서 올림픽 정신이면 너 잠도 못 자겠는데? 아니, 올림픽 정신 그게 뭐니? 참가하는 거요. 언제적 시절 올림픽 정신은 금메달 따겠다는 정신이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에서 통용되는 그 어떤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용법은 참가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아까운 시간에 가서 남들 옆에서 미친 듯이 답안 쓰고 있는데 구경하다가 와요. 뭐 하려고 가가지고 애국가 쓰고 오냐고요.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을 만들고 오자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 됩니다. 올림픽 정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 몇 차례 몇 회 좀 진행이 되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 지나면 어차피 내년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공부하다 보면 에이 어차피 내년이잖아 이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올라와. 하다 적당히 이제 타협하게 되지. 어차피 내년이 본 게임이지. 안 그렇습니다. 올해가 여러분들에게 본 게임입니다. 올해를 진지하게 임해야지 내년에도 진지하게 임할 수 있어요.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고 어차피 내년 이러면 내년 돼서 여러분 한 번 더 하지 이런 생각이 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이런 거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동되는 건데 요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세요. 동창한 분들은 중도 포기 많이 해요. 왜? 나는 올림픽 정신 어차피 내년이니까 에이 그래 뭐 이 정도 한 3, 4회 했으면 됐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무지막지하잖아. 그러니까 연기를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연기 듣는 거 좋아요. 연기 병행도 가능하고. 그냥 나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원래 나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세상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중도 포기하는 이유들은 많아요. 핑계들 많이 찾지. 많이 찾아요.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지. 나 윤성봉 싫어.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싫은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 너무 어려워. 요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강의를 저는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렵다. 생동차 우리 그 동차반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좀 오해하시지 마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과제가 영어로 자기 소개하는 것을 한 5페이지 페이퍼를 쓰는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기초적인 걸 제가 가르치겠지. 뭐 I am a boy, 뭐 I am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르치겠지. 쉽고 재밌다, 와 할만하다 하겠지. 컴팩트하지. 한 달이 지나도 I am a boy, 2달이 지나도 I am a boy. 쉽네, 할만하네. 그리고 시험장 가보세요. 남들은 5페이지 굉장히 고급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컴팩트하고 쉬운 거 찾다가 나중에 가서 앙상하게 I am a boy, 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설명 못하겠네. I love 행쟁, I live in Seoul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쉽게 설명하지. 근데 나머지 고급 내용과 고급 문장들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 어렵게 공부해야죠. 어려운 걸 어렵게 공부해야지. 이런 거를 I am a boy 이렇게 이제 환원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렵다 이런 핑계 뭐 어렵죠. 아니 어렵지 않으면은 이 시험이 의미가 있나요?
이건 또 너무 제가 나갔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전을 하고 성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와, 정말 어렵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쉽게 설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은 극복해내야 되는 과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IMOV를 쓰는 게 아니라 5페이지짜리 고급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영장문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걱거리면서 내가 정말 몸이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쥐어짜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게끔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도 포기하지 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임하세요. 공부할 때도 에이 올림픽 정신 이게 아니라 나 올해 합격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에 맞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만 딱 더 제시를 할게요. 자, 제가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하라는 거 하세요. 됐죠? 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하라는 것만 그냥 다 하십시오. 하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례과제 이제 답안을 제가 배포를 할 거거든요. 답안 모의고사 요거 20회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네, 이것만 하면 돼요. 웃죠? 장난해 이러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자,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5년 동안 관찰하고 저는 이제 데이터도 만들어 보고 끊임없이 그 합격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처음에 대체로 뭔 말이야? 이래요. 뭔 말이지? 알 듯 말 듯. 물론 이제 이거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는 있어요. 학습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처음부터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체로 뭔 말이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맞춰요. 나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연기, 1기, 2기, 3기를 쭉 하신 분들을 볼 게 너무 많아요. 2기 모의고사, 3기 모의고사, 사례집, 기본서,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그 다음 제가 자료도 많이 배포하거든요. 볼 게 너무 많아. 혹시나 뭐를 브리타도 막 봐야 되고. 근데 우리는 볼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동사반은 제가 나눠주는 딱 그 사례과제 답안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딱 묶으면은 그래도 한 100페이지는 될 거예요. 우린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한 30문제. 이것만 볼 거예요. 종강하고 나서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처음에 한 4, 5일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한 2, 3일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하루 되면 이제 다 보거든요. 이렇게 한 마지막에 10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깨달음이 생겨요. 저한테 예전에 60 몇 점 받았던 친구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개강일 OT 때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웃었다. 근데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봤다. 속는 셈 치고 해봤다. 회독을 늘려나가면서 진짜 10회독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점 넘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점수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기부터 3기까지 만약에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그냥 연기 이론만 들었던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론도 공부를 하고 사례도 공부를 하고 더군다나 한 20번 해서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머릿속에 완전 다 넣는 거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 수학 공부할 때 우리는 기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또 푸는 거잖아요. 기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거의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시험장에 가면 한 70점 받거든요. 그리고 응용 문제도 운 좋으면 풀고 그런 거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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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강의 목표 A급 쟁점 출제된 경우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 알겠죠?
우리는 10회 내지 11회 만에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주로 A급 쟁점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A급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같이 사례 과제를 풀고 해결하고 할 겁니다. 자, A급 외의 쟁점이 출제된 경우 그러면 이제 A급 외의 쟁점 여기서 A급, B급의 기준이 뭔가요? 이거는 제가 차츰차츰 말씀드리겠고 어쨌거나 출제가 아주 유력한 쟁점을 A급이라고 하고 조금 떨어지는 걸 B급이라고 할 거예요. B급 쟁점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저희들은 빈손으로 나와야 되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B급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소한의 범위지만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회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합격할 것 같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훑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뭐 리딩 판례 이런 것들은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어쩔 수 없이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과정. A급 쟁점에 대한 이해, 정리, 암기. 그렇죠. 우리 법학 공부는 이거죠, 결국.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공부할 때 법학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암기가 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이 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기예요, 말하기. 그래서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사례 과제를 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제가 수업 시간 이 사례 과제를 어떻게 푸는지 논증을 하는지 해설을 해요. 그러면 이걸 말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건데 사실관계는 이러한데 쟁점은 뭐고 결론은 뭔데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이러이러해.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법조문에는 행정소송법이고 몇 조에 대한 해석론이고 등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말하세요. 말할 사람이 없는데요. 벽 보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통쓰라고 하더라고요. 뭐 통화 스터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해도 좋고요. 인형한테도 좋고 강아지한테도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강아지 앉혀놓고 너 아니? 뭐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엄마한테 해봐요. 엄마 이게 처분이라는 거 알아요? 뭐 이야기 설명해줘 보세요. 설명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장악한 거예요. 답안을 쓸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다 써보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써보는 거는 제가 사례 과제를 내드리는 거 정도 해보고 평소에 공부할 때는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 2. 행정쟁송법의 체계와 흐름을 파악하여 A급 외의 쟁점도 어느 정도 대비한다. 제가 전체적인 체계 흐름을 쭉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A급 쟁점이 아니라더라도 이 체계와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나머지 중요한 개념들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쟁점 지도들을 그리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3. 사례과제 및 모의고사 연습을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사례과제 복습형 과제입니다. 요거는 각자 풀어와야 됩니다. 각자 풀어와야 돼요. 그리고 풀어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설을 할 겁니다. 사례과제를 어떻게 푸나요? 이거는 제가 또 사례과제 자료를 한번 펴보세요. 다 제가 친절하게 보세요. 이 사례과제 제가 배포를 했잖아요. 이걸 매 시간에 제가 배포를 할 거예요. 배포 안 할 때도 있지. 진도가 뭐 안 맞으면. 자,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이 답안을 문제를 읽고 답안을 푸는 거예요. 그냥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답안을 교재를 참고해도 좋고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안 참조 금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예를 들면 뭐 연기를 들었거나 수강 겹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사례집에 있는 문제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답을 쓰지는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똑같아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보고 이해하면 아는 것 같죠? 시험장 가서 그 문제 나와 보세요. 못 풀어요. 답을 안 보고 본인의 힘으로 결론까지 도달해야지 시험장 갔을 때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논증이거든요.
논중이잖아. 논중을 하려면은 본인의 힘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참조하는 건 금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낯이 익은 얼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연기도 좋고 사례집도 좋고 가지고 있는데 보고 베끼지 마세요. 이 기본서를 보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일단 스터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분량은 배점을 고려해서 조절하고 작성 시간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안에 작성해도 좋고 워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한글 워드를 이용해도 돼요. 중복되는 일반론은 목차만 작성, 동일한 내용 반복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리마인드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번하고 2번하고 문제 일반론이 중복되는데 또 작성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례 과제를 내주면은 어린아이가 숙제를 그냥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본인 공부가 돼야 돼요. 이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고 책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의 힘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지 말고요. 교재를 베끼는 것보다 차라리 특히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례집이나 답안을 베끼지 말라. 차라리 목차 쓰고 결론 도출하고 키워드만 쓴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민, 본인의 생각, 본인의 공부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쌤 그래도 저희는 답안 작성하는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답안 작성법이라는 자료 있죠.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됩니다. 설명도 안 해주나요? 다음 시간 설명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프리스타일로.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답안 작성법도 설명드리고 답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이제 첫 과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진도를 나가보고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문제를 특정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총 3번을 볼 겁니다. 모의고사는 3번을 보고 여러분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강의 팁, 수강 대상. 이렇게 연기도 아직 수강하지 않은 분들. 연기를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하였으나 다시 이제 답안 작성 훈련이 필요한 반복학습이 필요하신 분들 다 좋아요. 연기를 꼭 수강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수강하면서 수강했던 분들은 또 잘한 선택이고 연기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고 저는 그냥 이것만 그것도 괜찮아요. 동차반만 수강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괜찮으니까 각자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차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차가 짧기 때문에 모든 쟁점을 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연기 일기는 이제 보다 풍부하게 설명을 하니까 장점이 있지만 아니요, 그냥 동차반만 열심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질문입니다. 연기 1기를 모두 수강했으나 저는 복습을 못했어요. 2기, 3기를 듣는 게 나을까요? 동차반을 수강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각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권하죠. 가급적 복습하고 2기, 3기 과정을 수강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연기 1기를 다 듣고 1차 보느라고 중간에 좀 공백이 생긴 분들, 2기를 어느 정도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회복하고 2기 듣고 3기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또 그랬던 분들 중에 동차반을 듣고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병행을 했지. 그때 동차반으로 들어갔던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인데 저는 그래도 연기 1기를 다 들었다고 하면 자신을 믿고 2기, 3기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통 제안을 합니다. 개강전 준비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강의 진도표는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자 이렇게 자 모의고사는 6회, 8회, 10회 이렇게 볼 겁니다. 모의고사 범위는요. 배운 데까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누적 방식입니다. 배점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50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만약에 진도가 조금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한 번 정도는 한 30점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은 50점 3번을 출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방법. 자, 여러분 제가 그
강의를 마치고 10시에 마치고 학원 문 닫을 때까지는 답변을 다 하고 갈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오프라인 그게 장점이잖아요. 질문 다 하고 가세요. 제가 답변 다 하고 갑니다. 매년 동차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동차반은 질문이 별로 없어요. 질문도 좀 알아야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막 2기, 3기 가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다 못 하거든요. 동차반 분들은 질문하세요 해도 뭐 어떨 때는 제가 기다렸다 혼자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질문 편하게 하십시오. 자기 검열할 필요 없고 뭐든 좋으니까 마치고 나서 편하게 다 하십시오. 쉬는 시간에는 저에게 5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카페 이렇게 활용하고 나머지 주의사항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메일 주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에 질문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카페에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빠뜨렸는데 동차반 분들이 질문하기가 조금 뻘쭘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2기, 3기를 진행하면 질문의 수준이 매우 높거든. 근데 동차반 분들은 질문이 쌤 이게 왜 행정청이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Q&A 게시판 쓰기가 매우 민망해. 그래서 제가 동차반 Q&A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거기다가. 아시겠죠? 네. 첨삭 안내. 자, 첨삭 안내와 관련해서 저도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첨삭 대상자와 아닌 대상자는 실강, 실영상, 온천반입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강의는 첨삭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첨삭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돼요. 저도 이거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온천반은 거의 실강처럼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시험 답안도 같이 제출을 하고 첨삭을 받는 과정이고 대신 강의 기간도 좀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동영상 강의는 강의 기간도 좀 길고 본인이 듣고 싶을 때 편하게 좀 듣는데 대신 이제 첨삭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 있죠. 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듣건 혹은 온첨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 괜찮아요. 동영상 들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첨삭 시험을 똑같이 보시고 대신 채점 기준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해설을 할 테니까 공유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따라오세요. 이거는 화면을 보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하나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답안 제출 관련 온천반 수강생은 답안 제출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달라. 매년 어쩜 그렇게 예외 없이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길게 잡았어요. 수요일 9시 59분 길게 잡았어요. 매년 메일이 와요. 한 1시간 지난 다음에 30분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유도 똑같아. 어떻게 뭐 제가 업로드가 안 돼서요. 뭐 하여튼 시간 지나면 제가 첨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답안은 학원 파란으로 제출. 매년 저한테 답안 제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못해요? 학원 답안 파란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되게 난감해요. 제가 어떻게 하지? 안 됩니다. 요거 두 가지만. 자, 그다음 기타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OT는 이 정도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자, OT는 이 정도 하고 바로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개관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